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심근경색, 이 심근경색의 증상이 가슴 통증입니다. 심근경색일 경우 너무 중한 증상이고 사망에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으면은 일단 코피가 충격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를 만지시다가 날 수도 있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안쪽 점막이 건조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충격으로 코피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코뼈가 골절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코뼈가 골절됐으면은 많이 코를 만진다든지 그럼 나중에 기형적으로 코가 붓는다든지 혹은 추가 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코피가 났을 경우에는 코를 많이 건들지 말고 그 아이스팩을 대서 조금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그냥 꺼즈 같은 걸로 대서 지혈을 하면서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 코가 골절된 게 아니니까 이 지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눈 옆에 있는 지혈 포인트를 가만히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 코에다가 휴지를 넣거나 그럼 나중에 휴지가 뒤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2차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뭘 넣거나 그러지 마시고 얼음찜질을 해주시면은 혹은 찬 공기를 쐬면은 좀 더 지혈이 잘 됩니다. 두드러기 상비약이 있으면은 그 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두드러기가 무엇에 의해서 나는지 알고 그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알러지가 있는 걸 아는데도 드셨을 경우에 두드러기가 가장 심하게 납니다. 너무 붓고 너무 염증기가 있다 경우에는 냉찜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인 치료는 아니어서 병원에서 투약을 받고 상비약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알러지 반응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상처 치료에 준합니다. 그래서 개나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물로 최대한 잘 세척을 해서 오시면 되고요. 광견병 같은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광견병 사례가 그리 많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확률 자체는 아주 적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불안할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에 물린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상처보다도 훨씬 더 신경 써서 소독을 잘 받고 훨씬 더 신경 써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좀 치료를 잘 받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과호흡이라는 게 본인의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특수한 상황을 겪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호흡을 겪은 사람들은 침착하게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야지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호흡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걱정으로 오시는데 대체로 과호흡이 생명을 위협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호흡수 자체가 너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특히 자주 하는 말인데요. 과호흡 환자들이 오시면은 2번 쉴 걸 1번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1분 정도만 이 호흡수를 줄여서 버티면은 과호흡장 증세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심근경색, 이 심근경색의 증상이 가슴 통증입니다. 우리 몸은 심근경색이 너무나 중한 증상이므로 대단히 심한 흉통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상일 경우도 사실은 많지만 심근경색일 경우 너무 중한 증상이고 사망에도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으면은 절대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탈수는 당연히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증상이니까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입니다.
탈수가 있다라고 느끼면은 빨리 물을 달라고 우리 몸에서 요구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땀을 흘리고 있는데 뭔가 정신이 좀 없이 이렇게 뭔가 몰두하고 있다 보면은 이 구갈 기전 자체를 많이 느끼지 못하거나 참는 도중에서 이렇게 탈수로 쓰러진다든지 탈진한다든지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미리 섭취하고 그런 일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열사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은 땀이 배출되지 않아서 체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또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미리 많이 드셔야 되고 종종 그늘에 가야 되고 우리 몸에 염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내지는 어디 다른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다 일 경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심정지인가 아닌가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단 깨워봅니다. 근데 의식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술을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호흡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거나 호흡을 하지 않는다 혹은 호흡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정지입니다. 이 심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등의 심정지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서늘한 곳에 데려다 주고 뭔가 이 와이셔츠라든지 꼭 조이는 것들을 풀러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요. 의식이 없어도 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역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쓰러진 원인을 병원에서 밝히고 치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손과 발을 떠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발작 시에 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똑바로 눕혀놓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음식물을 개워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거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로 흡입이 돼서 나중에 폐렴이 생긴다든지 혹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도 확보입니다. 환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걸 조금 풀어주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당연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서 투약하고 경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아마 보통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평생 한 번 해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평생에 한 번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심폐소생술이 지체가 돼서 오히려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는 인공호흡 자체를 강요하거나 교육시키지 말고 그대로 심폐소생술만 유지하자가 응급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심폐소생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단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뭔가 출혈을 대처한다든지 골절의 대처법에서 일반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은 다른 타인을 돕는 행위는 대단히 필요하고 그런 해석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히 냉찜질과 온찜질이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부었을 때 이것들을 가라앉혀 줄 때는 냉찜질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2, 3일까지는 뭔가 이 붓기 자체를 좀 내려주고 그런 데는 좀 찬 온도가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는 온찜질이 좋다 정도는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라든지 골절에는 초반에 냉찜질, 후반에 온찜질입니다. 저 또한 집에서 약을 상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용한 건 역시 타이레놀류의 해열제들입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이럴 때 흔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화제, 그 외에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바를 수 있는 소독약, 그 다음에 멸균된 꺼즈, 붕대, 그 다음에 알러지가 발생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알러지 약 정도는 집에서 상비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